대한민국 19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당선돼 곧바로 5년 임기의 대통령직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이번 대선 결과로 LA 한인사회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와 홍준표 후보 지지자 간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백악관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고 한미 동맹 강화 등의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34지구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 결선의 우편 투표용지가 유권자들에게 속속 도착하면서 로버트한 후보가 소중한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화요일 RK9 뉴스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전 한국 시간 오늘 오전 선관위가 당선을 공식 선포한 이후 즉각 대통령직 임무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선거는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탓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진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국정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전에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전 7시 현재 개표 마감 결과 총 3,267만 2,101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342만 3,800표로 전체 41.08%를 득표했습니다. 이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785만 2,849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699만 8,342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220만 8,771표, 정의당 심상정 후보 201만 7,458표로 집계됐습니다. 문 후보의 지역별 득표를 보면 전북이 64.8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광주 61.14%, 전남 59.87% 등으로 주로 호남권에서 득표가 집중됐습니다. 서울에서는 42.34%를 득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그분들과 함께 손잡고 미래를 위해 같이 전진하겠다며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당선인은 제19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 LA 시간으로 오늘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당선 인사를 통해 내일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 주신 위대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국민만 보고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께도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가야 할 새 대통령으로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LA 한인사회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은 오늘 이른 아침부터 함께 모여 개표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환호하는 가운데 맞이했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시간 오늘 오전 6시부터 LA 한인타운 내 JJ 그랜드 호텔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LA 민주연합 회원들을 중심으로 30여 명의 지지자들이 함께 모여 개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개표가 시작된 지 3시간여 정도가 지나가면서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됐고 이곳은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 축하 장소로 변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은 먼저 문재인 정부는 통합정부를 구성하고 적폐청산에 대한 명백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분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면모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지 않은 우리하고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은 그런
국민들 속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써야 되고 나라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그대로 하나로 이끌어가는 통합적인 노력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것이 첫 번째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전에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국민과의 대화, 소통이 되는 정부가 되어주길 희망했고 국민을 하나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 동맹이 어려운 기로에 서게 됐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한미 간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열릴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호혜의 한미 관계, 서로 협력하고 미국의 이익이 중요할 때 우리 한국의 이익도 중요하고 또 동시에 우리 200만 한인 사회의 이익도 중요한 그런 호혜 평등의 한미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섰으면 좋겠고 우리 200만 한인 사회 동포들이 그 일에 그 징검다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또한 재외 동포들의 수건 사업인 동포청 설립과 참정권 확대에 대한 기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동포재단을 가지고는 재외동포의 수건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동포청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기구로서 정부의 청으로서 성격시키는 것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진보 진영이 안보관이 제대로 없다는 인식이 많은데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안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에 의해 조기 선거로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리더십을 LA 동포 사회는 물론 재국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일부 한인들도 이른 아침부터 LA 한인타운 내 마련된 장소에서 함께 개표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개표 초반 이후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간격이 벌어지자 침통한 분위기 속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지혜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LA 시간으로 개표가 진행된 지 3시간 정도가 지난 오전 8시 LA 한인타운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몰래 푸드코트에 모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의 얼굴에는 대선 패배에 대한 기운이 역력했습니다. 이번 대선 보수 진영의 패배를 인정하기 싫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승복을 하고 또 축하도 해줄 건 해주고 이러면서 앞으로 좀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난 세월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반성을 하면서 이만큼이나마 국민들이 지지를 해줬다고 하는 것을 대단히 감사하면서 또 겸손한 자세로 19대 대선에서 보수 진영의 패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되 새롭게 진영을 가다듬고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5년 후를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에 대해 잘된 것은 밀어주고 잘못된 것은 제대로 지적해 새로운 정치 풍토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보 보수가 좀 자연스럽고 너무 극과 극으로 달리지 아니하고 뭔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이뤄가는 그러한 모멘텀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문재인 후보가 사드 문제와 개성공단 문제 등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첨예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보수 진영의 마음과 한미 공조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한편 해외 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이중 국적 문제, 그리고 750만 재외 동포들을 위한 동포청 설립 등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진보 진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네, 이번 선거는 이곳 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LA 한인사회 한인들은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목소리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드에 관해서는 사실 외교적인 문제도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포괄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엄청 많은 심적으로 고생을 하셨고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했으면 하고 있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확하게 잘 조사를 해주셔서 정확한 원인과 분석을 하셔가지고 정확히 판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파다 보수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으니까 본인도 좀 신경 써서 이제 제일 1차적으로 그건 화합. 진짜 촛불과 태극기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세대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에 신경 써주고 젊은이들의 취업 전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 새 정부 새 시대가 열렸으니까요. 서민들이 활짝 웃고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특별히 바라는 점은 청년 실업률이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물론 저도 마찬가지여서 그 부분을 좀 바른 쪽으로 인도를 해주시고 해결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한인 동포들 또 재외 동포들께도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특히 미국에 있는 동포들은 한국의 경제 신장에도 일조를 하는 우리 대표들이기 때문에 저희 재외 국민들에게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악관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고 한미 동맹 강화 등에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숀 스파이스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을 축하하고 평화롭고 민주적인 권력 이양을 축하하는 한국 국민들과 함께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우리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양국 간 영원한 우정과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해 대통령 당선인과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새 대통령 당선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자 미국 언론들은 긴급 뉴스로 타전하며 대북 정책은 물론 한미 동맹 자체에 큰 변화가 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의 조기 대선에서 큰 이변 없이 문재인 새 대통령 탄생이 일찌감치 확정되자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긴급 뉴스로 새 대통령 선출과 10년 만에 진보 정권으로의 정권 교체를 신속히 타전했습니다. 문재인 새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 정책, 사드와 FTA를 포함하는 한미동맹 현안을 놓고 어렵고도 위험한 조정기를 거쳐야 할 것으로 미 언론들이 내다봤습니다. 미 언론들은 문재인 새 대통령이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대북, 대미, 대중 등 대외 정책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대북 전략과 한미 동맹의 변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새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북 정책에서 문재인 새 대통령은 북한과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외교적 해결, 남북 경제협력 재개를 주창하며 햇볕 정책의 새 버전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압박 극대화와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군사 옵션도 빼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은 한국에게도 대재앙이 되는 너무 위험한 옵션임을 지적하고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핵을 포기시키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경우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북한과 보다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문재인 새 대통령은 사드와 FTA 등 한미동맹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난제들부터 풀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새 대통령은 사드 비용 10억 달러를 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드 배치 자체를 국회에서 제로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협상의 달인이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과연 빅딜을 타결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새 대통령은 더욱이 미국에게도 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에 사드와 한미 FTA, 나아가 한미동맹의 재규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충돌하지 않고도 윈윈할 수 있는 묘안으로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낼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34지구 연방 하원 의원 보궐선거의 결선 우편 투표용지가 유권자들에게 속속 도착하면서 로버트 안 후보가 소중한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로버트 안 후보는 우편 투표용지가 오늘부터 집집마다 도착하기 시작했다며 6월 6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투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로버트 안 선거 캠프 측은 예비 선거 당시 한인 유권자들로부터 6천여 표를 얻어 당선될 수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2배 이상을 목표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제가 당선이 되면은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의해서 제가 더 많은 기금을 챙겨드릴 수가 있고 제가 이번 선거 운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봤어요. 굉장히 힘드신 분들도 많고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이 제대로 된 그 기금이 우리 커뮤니티에 안 오고 딴 동네를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건강 보험 문제 또 이미그레이션 문제도 이제 해결해야 되고 결선에서 5만여 명이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만 5천여 표를 거머쥔 후보가 승리를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로버트 안 후보 캠프 측은 경쟁자인 지미 고베즈 후보의 선거 방해 작전이 날로 노골화되고 있다면서 누군가 로버트 안 선거 캠프 관계자인 척 전화를 걸어 폭언과 협박을 한다면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한편 34지구 연방 하원 의원 보궐선거 결선 사전투표는 6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한인타운 피오피코 도서관 등 3곳에서 열리며 현장에서 투표는 물론 유권자 등록도 가능합니다. CBB뱅크가 남가주 고객만을 위해 파격적인 CD 프로모션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CD 프로모션은 18개월 CD에 1.5% APY, 12개월 CD에 1.4% APY의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게 된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습니다. 최소 입금액은 10만 달러로 신규 체킹 계좌가 있어야 하며 CD 프로모션은 오는 7월 31일까지 제공될 예정이나 조기 종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데비카드 신규 신청 시에는 2만 포인트를 넣어주는 스코어카드 리워즈 프로모션도 제공합니다. 한편 CBB뱅크는 지난 4월에 오픈한 달라스 리저널 오피스에 이어 오는 6월에는 남가주 한인타운 중심인 올림픽 지점과 텍사스주 캐롤튼 지점 두 곳을 오픈하며 접근성이 향상된 장소에서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대선을 하루 앞두고 터진 에마누엘 마크롱 당선인 측 이메일 해킹과 유출 사태는 러시아의 소행인 것으로 미 정보 당국이 파악했습니다. 미 국가안보국 NSA 마이클 로저스 국장은 오늘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공개 청문회이기 때문에 상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프랑스 대선에서의 러시아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지난 주말에 공개된 사건을 발표하기 전에 프랑스 측과 의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저스 국장은 또 프랑스 측에 우리는 러시아가 당신의 인프라를 뚫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며 지원 제공 의사를 밝힌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마크롱 후보 측 이메일이 해킹돼 인터넷에 유출되기 이전에 미국은 러시아의 움직임을 이미 파악하고 프랑스 정보 당국과 합의했다는 것으로 사실상 해킹이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암시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바람잘 날 없는 미국 항공사에 이번에는 조종사 태업에 따른 무더기 결항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스피릿 항공 소속 조종사들이 고의적인 태업에 돌입하면서 지난 이틀간 무려 150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 국제공항입니다. 수백 명의 승객과 공항 보안 요원, 항공사 직원 등이 뒤엉키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공항 구내에서 결항 사태를 참다 못한 여러 승객과 보안 요원이 멱살을 잡고 쓰러지면서 이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 앞바닥에서 난투극을 벌이는 장면도 방송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공항 경찰은 현장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 3명을 체포했습니다. 스피릿 항공 측은 계약 분쟁 문제를 일으킨 일부 노종사들이 태업에 가담하지 않은 조종사들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법원에 조종사 노조를 상대로 한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라이언 징키 미 내무부 장관이 미국에서 가장 최근에 내셔널 모뉴먼트로 지정된 유타주의 베어스 이어스 내셔널 모뉴먼트를 시찰했습니다. 징키 장관은 130만 에이커에 달하는 면적의 산지에 있는 27개 모뉴먼트가 지정될 당시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됐는지 알아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나흘간의 일정으로 투어에 들어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내셔널 모뉴먼트로 지정된 이 지역은 모뉴먼트 지정을 찬성하는 인디언 원주민들과 이를 번복하자는 정착민들 간의 찬반 공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덴버 지역에 강풍과 우박을 동반한 강력한 봄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국립기상대는 70마일의 강풍과 눈이 내려 쿠어스필드 야구장 경기가 취소됐고 덴버 교외에선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져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주민들이 때 아닌 우박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 지역엔 토네이도 경보까지 발령돼 주민들이 한때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슈 포커스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승리의 의미, 오늘의 이슈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주영석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치열하게 선거운동이 진행됐습니다만은 개표 결과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빨리 끝났습니다. 싱겁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쓰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빨리 끝났어요. 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이번 승리의 의미 어떻게 짚어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국정농단의 시대를 이제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가는 그런 어떤 그 계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 선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득표 그 내용을 좀 분석해 보면 전 세대에서 고르게 득표했다는 것. 10대 후반,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문재인 후보가 1위를 달렸고요. 60대 이상에서 이제 1위를 못했는데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세대에서 고르게 지지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거의 다 1위를 차지했고 따라서 문재인 후보는 지역적으로도 고르게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선출을 해줬다는 점에서 기분도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의 어떤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통합, 협치 이제 그럼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은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자 이제 협치를 좀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정당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자, 다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어떻게 보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쪽 한번 짚어볼까요? 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그래도 선전했다는 그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작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경선을 통해 가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제 후보가 돼서 등장해서 앞서가는 문재인, 안철수 이 두 막강한 후보를 상대로 힘겨운 출발을 했는데 결국은 그래도 안철수 후보를 끌어내리고 2위까지 올랐다는 점에서 상당히 선전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보수층의 어떤 그 지지를 회복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좀 숙제를 안았고요. 그 가장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어려워진 점이 예전에는 영남 지역, 영남이라고 하면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을 다 아우르는 거죠.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전국 정당적인 이미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대구, 경북, 그러니까 영남에서도 부산, 경남이 이제는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스윙 보터, 스윙 스테이트죠. 스윙 스테이트로 이제 바뀌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각축전을 벌였는데 따라서 이제는 TK밖에 없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도 자신을 있게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적이 없다. 참고로 서울 같은 경우에 그 전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 1위를 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그렇지만 특히 의원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 대구 경북으로 좁혀져 있는 지지세를 어떻게 전국적으로 좀 확장시킬 수 있느냐 그 확장성이 가장 큰 자유한국당이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지지율 이번에 득표율이
생각보다는 조금 나왔다고 평가할 수 있어도 지금 짚어주신 대로 어떤 이제 지역이 좁혀진 부분 이걸 이제 확장하는 게 보수 이 자유한국당의 이제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 이번에 아주 관심사인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어떤 면에서는 이번 선거의 최대 패배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짚어보죠. 뭐 누가 뭐래도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패배자는 안철수 후보입니다. 그건 뭐 아마 본인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때는 문재인 후보에게 거의 대등한 정도로 육박했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잠시지만 앞서서 1위까지 올라간 적도 있는데 결국 그것이 이제 가장 좋았을 때였고 그때부터 아주 급전직하하면서 내리막길을 걸은 끝에 이제 2위 자리도 지키지 못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위가 됐는데 더 안 좋은 것은 3위지만 이 자신들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전남, 전북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남에서 참패한 겁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나 득표율이 뭐 큰 차이는 없는데요. 그래도 이 자유한국당은 최소한 자신들의 텃밭인 대구 경북은 지켜냈습니다. 지켜냈는데 국민의당은 텃밭인 호남을 지키는 데 실패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의 차이가 뭐 2배에서 거의 3배 정도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이었을 거고요. 오늘 국민의당 고위 당직자들이 출구조사 발표되는 순간에 완전히 얼음처럼 딱 굳어있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모습에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겠고 당장 내년에 이제 한국에서 지방선거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당 간판을 가지고 호남에서 이기기가 참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부 조직에서 이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고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정말 당의 존립 자체가 이제는 걱정이 될 정도의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당이 과연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당은 자신들의 이제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말씀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생존을 또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면 사실은 바른정당이었어요. 집단 탈당 사태도 선거 얼마 전에 있었고 했는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국민의당이 오히려 그런 입장이 돼버렸고 바른정당은 집단 탈당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가 완주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얻어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후보가 흔들리지 않고 완주한 것이 상당히 주요했고요. 적어도 유승민 후보는 유승민이라는 인물 자체가 경쟁력이 있다. 사람 자체는 뭐 똑똑하고 괜찮은 것 같다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일단 유승민 후보가 후보 개인의 어떤 강점을 끝까지 가지고 완주한 것이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신뢰감을 안겼고요. 특히 막판에 집단 탈당 사태 그리고 딸인 유담양이 성추행을 당한 것 그런 것 등이 동정표로 모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유승민 후보가 막판에는 대구 경북을 벗어나서 수도권에서 젊은 층 위주로 선거 활동을 한 것이 득표에 유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득표 결과를 보면 20대와 30대에서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따라서 유승민 후보의 선전이 바른정당이 몰락할 수도 있는 자칫 잘못했으면 대통령 선거 전 와중에 당이 깨질 수도 있었던 상황을 지켜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전략적인 부분인데요. 자신들의 지지층이 어딘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이죠. 유승민 후보가 처음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20, 30대 젊은 층을 노리고 선거 활동을 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득표력을 보여줄 수도 있었다. 너무 대구 경북에만 치중했고 보수 유권자들의 어떤 자신들에 대한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구 경북에 대한 짝사랑이 너무 컸는데 대통령 선거 이후에 계속 생존할 수 있을지는 그런 현명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그런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정의당을 보겠는데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TV 토론에서는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의외로 득표 많이 나름대로 하지 않을까 10%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사표 심리가 작용해서인가요? 또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유승민 후보한테도 밀려버렸죠. 그래서 역시 진보 정당의 한계가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고 좀 더 들어가 보면 이 정의당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심상정 후보 또 노회찬 의원 같이 소위 얘기하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또 인기 있는 그런 의원들이 몇 명 있지만 그 몇 명밖에 없다는 거죠. 그 외에 정의당이 내세울 게 없다는 거. 그것이 역시 깜깜이 선거에 들어가면서 여론조사를 발표할 수 없는 일주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살짝 심상정 후보에 기울었던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래도 문재인이 돼야 된다. 자꾸만 언론들에서 이제 홍준표가 치고 올라온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의 그 상승세에 대해서 결국 그 진보 유권자들이 문재인 후보를 택하는 쪽으로 갔고 그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정의당은 이번에 한때 기세를 올렸지만 역시 한계를 보였던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 심지어 미국과도 타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한 대한민국. 위기 상황일수록 이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고 또 요구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앞에는 수많은 결단이 요구되는 숙제가 쌓여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내린 오늘의 결단은 내일의 역사가 되고 미래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결단을 내릴 인물을 국민 개개인의 결단으로 묶어서 지금 문재인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번 대한민국 국민들의 결단이 또 그 결단으로 탄생한 새로운 대통령이 모쪼록 후회 없는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밤입니다. 오늘 주영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새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화합과 번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RK9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